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식사하셨어요? 그럼요. 식사는 항상 해야죠. 네. 식사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건강식으로. 건강식 좋죠. 건강이 네, 최고죠. 그럼요. 보통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표님께서 저희 PD님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인데 오늘은 사실 제가 대표님의 인터뷰를 하려고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었고 일단 응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어, 일단 저희가 이제 이 PCM 교육을 듣고 있는데 대표님과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함께 하는 시간이 꽤 있잖아요. 꽤 길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표님께서 네트워크를 하셨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굉장히 베일에 쌓여져 있는 게 많았어요. 궁금했고 네, 도대체 베일에 쌓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네트워크를 하셨을까? 베일에 쌓였다는 게 어떤 무슨 말이에요? 어떤 회사를 네트워크를 아, 하셨을까? 네네. 제일 정말 솔직히 좀 제일 궁금했어요. 네네. 제일 궁금했고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대표님이 어쨌든 그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어떤 네트워크의 생태계에서 배우신 부분들도 있고 그거를 또 확장하고 응용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좀 저희가 궁금했는데 제가 용기 내서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드렸고 이렇게 저희가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대표님께서 스스로 오픈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일단 오픈 안 하시다가 이제 지금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얘기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오픈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혹시 네. 지금이 타이밍이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지금 피디님이 유사나 그거 후디티를 입고 있잖아요. 네. 그 회사가 제가 호주 때 처음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저희 첫사랑이었어요. 네트워크에 음, 처음으로 제가 진입됐을 때 제가 그 성경 공부하는 그 그룹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도 네. 이제 어떤 중국인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음, 저한테 피터 양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유산할 이렇게 그 강연 같은 데 이제 소개한다고 했을 때 호주는 말 그대로 저한테 모두 다 기회였거든요. 그냥 음, 사람마다 그냥 학교 가면 학교가 기회고 뭐 교회 가면 교회가 기회고 다 기회라서 예스맨이었죠. 그래서 음, 갔는데 세미나가 유산화 세미나였어요. 그게 음, 2010년도였죠. 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어쨌든 그랬어요. 2010년도 음, 아마 말쯤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유산화를 그때 했던 거를 이제 다시 한국에 제가 2013년도에 들어오면서 예. 다시 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냥 음, 지금쯤은 이제 재밌게 스토리 삼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음, 뭐 오픈한다, 오픈 안 한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좀 뭐라고 하죠? 저희 이제 채널을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이제는 좀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도 사실 인사이트가 많고, 그래서 유산화를 사실 내가 했다. 그거를 이제 오픈한 시기가 또 맞을 것 같아요. 또 2022년이잖아요. 새해 또좀 나름 또 좀 더 디테일된 스토리를 가지고 또 이제 유산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유산화 안 하셨던 분들, 유산화하고 상관없이 다른 회사에 있으셨던 분들도 공감대가 좀 더 잘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 네트워크를 했다면 제가 뭐 고백할 게 근데 저는 유산화밖에 해본 거 없어요. 어, 첫사랑이자 오래 되게 지긋지긋하게 길게 가져간 회사가 유산화였고 또 지금도 제품을 먹고 있어요. 유산화 제품을. 그리고 유산화 어, 보상에도 뭐 뻔히 알고 있고 그리고 유산화 그 한국의 코리아 유산화 코리아에 계신 분들도 기존에 많이 알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 일을 하면서 좀 영향력이 있었어요. 또 어, 젊은 나이에 또 20대 짱짱한 20대에 그냥 20대처럼 보낸 게 아니라 나름 유산화의 약간 뭐 상위 스폰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네, 네. 저는 멘토가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음, 하죠 멘토가 자산가들이 저기 외부 쪽에 많아요.
그러니까 다단계 하는 분, 네트워크 하는 분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경제 경영 쪽에 돈의 쪽에 이런 그 구루라든가 이런 자산가들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배우다 보면 이게 뭐라고 하지? 유산화라고 하는 이 개념이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이게 돼요. 그냥 네트워크가 아니고 그냥 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급 가기 위해서 뭐 유산화를 뭐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서 했을 때 조금 뭐라고 하죠? 나름 영향력은 있었지. 물론 저희 스폰서들은 저를 너무 예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왜냐면 네, 잘하니까. 근데 또 한면으로 제가 좀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왜냐면 너무 네. 앞서가니까. 예. 보통 음, 제가 외국에서 배웠던 것들을 지금도 그래요. 저는 자료들이 거의 다 영어거든요. 근데 네. 영어에서 배웠던 자료, 유튜브 자료도 그렇고 거의 다 제가 알았던 자료는 한국에 한 3년 뒤에 나와요. 아, 어, 기간적으로 3년 뒤 제가 접해가지고 한참 핫해가지고 접했을 때 3년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최소 3년에서 적용해 가고 이해하는 데까지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까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음, 많이 이게 늦게 들어와요, 한국에. 바로 네.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사나라고 하는 회사하고 인연이 좀 깊고 좀 더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는 또 유사나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저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저에 대한 혹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 기회를 타서 제가 유사나를 통해서 그 인연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스토리들을 풀어가면서 좀 더 사업하는데 공감되고 도움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오해받기 싫어하거든요. 예. 사람들이 왜 자꾸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예.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음, 뭐냐면 앞서가다 보면 자꾸 그런 기득권하고 부딪혀요. 그러니까 네. 기득권하고 부딪힌데 요즘에도 그 뭐죠?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출마를 하면서 얘기한 내용들도 되게 와닿더라고요. 혁신을 일으키면 기득권하고 싸울 수밖에 없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야당으로 가더라도 야당 뭐 여당 이렇게 있는데 그 두 당은 어떻게 보면 50대 50으로 기득권 정점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외부에서 당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라서 지지율도 사실 처음 많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대표님께서 유산화 하신 거를 모르는데 제가 이제 저는 아직도 유산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몸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인분들이 대표님을 알고 있어서 정말 너무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영향력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도 같았고 그래서 사실은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이렇게 밝히는 기회는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저도 인터뷰 요청을 했던 거고 여전히 유산화 제품을 애용하신다니 참 네, 좋네요. 전 아직 헬스팩, 오메가, 그리고 뭐야, 프로바이오틱, 화이버지. 대박이죠. 제가 제일 네. 좋아하는 제품이 화이버지거든요. 변비가 있어요. 그럼 아침에 대표님도 혹시 해 전 무조건 드시나요? 먹어야, 아침, 저녁을 먹어야죠. 네. 저희 너무 궁금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도대체 저분은 무슨 네트워크를 하셨고 뭘 드실까 정말 궁금했는데 네. 그리고 좋습니다. 화이버지 좀 싸잖아요. 3만 얼마 되고, 그때 한참 네트워크 했을 때 제가 무슨 뭐 세일즈 기술이라든가 클로징 기술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제일 네. 잘, 그러니까 쉽게 팔릴 수 있는 게 또 화이버지였고, 또 쉽게 효과를 볼 수 음. 있는 게 화이버지였고, 그래서 저희 어, 어머님도 처음으로 이게 이 영업에 들어오게 된 계기도 그렇고, 처음으로 제품을 잘 팔 수 있는 계기가 모두 다 그 3만 얼마짜리 화이버지가 어, 아이템이 참 좋아요. 팔기도 좋고 맞아요. 바로 효과도 맞아요. 보고 어쨌든 네, 네, 팁이에요, 맞아요. 팁. 네, 저도 사실 유산화 참 제품 많이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저도 파이버지 네,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대표님과 이런 대화를 나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좀 궁금했던 게 네, 저희 PCM이라는 그 교육 이제 부족원들을 네, 구성을 보면은 전 좀 놀란 게 당연히 제가 이제 사실은 대표님을 이렇게 찾아가게 된 것도 내가 유산화를 하는데 이제 답답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자
찾아가게 됐던 거고 당연히 이제 많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만 그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네트워크하는 분이 아닌 무슨 인테리어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그 보험 퀸 그런 네, 분들이 맞아요. 저희 부족원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또 그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PCM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콜드콜의 원조 이게 맞는 이제 키워드 같아요. 네. 근데 이 콜드콜의 원조한테 콜드콜을 배우러 갔는데 세상을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계속 이 네트워크라는 키워드를 잡고 사람들에게 네트워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저희는 네트워크 교육을 받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는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이제 이 네트워크를 계속 이 키워드를 잡고 가시는지 좀 많이 궁금해요. 일단 저는 방금도 이제 뭐 콜드콜 원조라는 키워드 나왔는데 저는 콜드콜 원조가 아니고요. 저기 네. 콜드콜 원조는 저기 미국에 계세요. 예. 그리고 뭐 원조라고 해봤자 저도 그랭 카돈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멘토로 제가 오랫동안 2014년도부터 따랐던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프로그램을 지금 라이선시라고 이제 저기 뭐죠?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그랭 카돈 프로그램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원조라고 하면 저도 그랭 카돈 컨텐츠를 보면 그랜카돈 컨텐츠 또한 로버트 기요사키의 컨텐츠로 연결된 그 내용들이 되게 그 흡사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누가 음, 원조인지 누가 원조가 아닌지 약간 그런 것보다는 지금 좀 뭐라고 하지 이제 콜드콜을 사람들 보통 배우려고 들어오더라고요 보면.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콜드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마케팅을 또 했고 또 실제로 저보다 마케팅을 더 잘 해가지고 뭐 유튜브에도 보면 저한테서 배워 가신 분들이 유튜브에서 나름 잘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트워크를 방금도 얘기했지만 사실 좀 일을 깊게 하고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구나 네트워크에 대한 상처를 꼭 받을 것 같아요. 이거는 100%예요. 왜 맞아요. 그런지는 나중에 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네트워크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공하면 가장 좋고요. 근데 성공해도 재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 성공이 그냥 운만 탔을 때는 굉장히 재앙이라는 거죠. 왜 재앙이냐면 그 성공은 누군가의 고객으로부터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소비와 그리고 그 사람을 서포트하는 약간 우리가 피라미드식으로 그 사람이 그 정도 돈을 벌려면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 맞아요. 인프라는 그동안에 어떤 말과 어떤 약속으로 그 인프라를 얻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네. 의사결정이 좀 약간 무식하고 무지하고 좀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꼭대기 위에 가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네. 기득권에서 무능한 자들이 모여 있으면 와, 이거는 굉장히 재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나름 질문이 뭐였죠? 네트워크를 왜?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란 일이 네, 선한 일이라고 하고 저희가 사실 그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예,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되게 사실은 굉장히 어,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예, 네. 저도 유산화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어디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어디부터 자율성을 줘야 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 어쨌든 네트워크는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 거예요. 일단 네트워크 좋은 거 맞아요. 예, 그리고 음, 네트워크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강렬히 믿고 있고, 그리고 저도 지금 여기까지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던 계기도 네트워크에 그래도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음, 그게 모두 다 이제 재앙이 걸리든 위기가 걸리든 고통이 들어오든 내가 돈을 잃든 사람을 잃든 그 안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는 똑똑이보다 나은데 네트워크가 사실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좋은 거를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놀다 보면 변질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어, 변질이 된다는 건 악의적으로 변질하려고 한 사람이 요즘에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그거는 피라미드 쪽이고 완전 불법이고 요즘에 그런 폰지 사기라든가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예,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 돈을 못 벌고 하는 사람들을 예, 그냥 그런 신용카드를 또 결제하고 돈을 빌려서 커미션을 엄청 준다고 어쨌든 되게 그런 사기들 요즘에 더 많이 나오고 보이스피싱도 조심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그와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예, 일단 네트워크 자체는 좋은데 대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좋다는 거를 실제로 끝까지 좋게 만들려면 이제는 사람이 이걸 운영하잖아요. 운영하는 건 사람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건 사람 비즈니스, 피포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이 사람이 무지하면 이것도 되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만 아는 사람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한 게 네트워크의 그 직급자라든가 네트워크의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밑바닥에 있는 사람 네트워크 직급자 나도 저렇게 돼야 되고 그 사람 우러러보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정체성을 보면 그 사람들 일단 외부적으로 멘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름 억대 연봉을 벌고 막 3억, 10억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되게 교만해요. 예, 교만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경영인이고 이거를 인프라를 이렇게 끌어가고 이 리더십을 가져가려면 자기가 번 돈을 발전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 돼요. 이 기업처럼 만약에 삼성이 돈을 벌면 그 삼성이 버는 돈을 가지고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고 공장을 지어야 돼요.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면 나라에서 다시 사회에 이걸 복지로 이게 지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인프라를 가지고 그 직급 그 위치까지 가면 내가 잘났다가 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죠. 고객들에 대한 소비자 인프라로 연결돼 가면 그 사람들이 번 그 돈을 가지고 사실 거기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 말로 우리가 사업자라고 하잖아요.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과학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열정을 가지고 동기부여주고 레커네이션하고 뭔가 시상식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본질을 건드려야 되고 본질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이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 습관 안에서 이걸 땡기고 리더십 끌 수밖에 없는 그 리더십 카리스마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네트워크만 안다고 해서 네트워크를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보상 플랜을 잘 푼다고 해서 맨날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여덟 명이 되고 이런 보상을 숫자를 잘 동그라미 잘 그린다고 해서 리더십이 있다고 표현할 수 없고요. 동기부여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 일종의 스킬들이거든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트워크가 좋은 건 많은데 이제는 이 좋은 거를 무지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그렇게 올라갈수록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걸 좋은 걸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지한 자들이 이걸 계속 마치 정권을 붙잡고 간다고 했을 때는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의 지금 시장이 계속 5조에 머물다가 이번엔 오히려 5조 떨어졌어요. 4조 네. 8천 매덕인가 그렇게 떨어졌어요. 매출액이 네. 코리아에서. 예. 이 전체 네트워크의 어떤 매출을 이게 종합적으로 계속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 아니 코로나 때문에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사실 오히려 매출액이 더 올라가고 그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제품을 먹어보면 알겠지만 저도 유산화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려고 이게 그 폐가 헐어가지고 거의 돌아갈 뻔 중환자실에서 의사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죽는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네. 그냥 그 병원에서 한도병원 안산에 있어요. 아예 아침에 택시 타고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집에 가서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태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어, 유산화에 뉴트리밀하고 그 뭐지? 그 씨선팩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예, 그 프로바이오틱 있고 그래 그것만 주주장창 그냥 일주일 동 어떻게 보면 이게 해독. 해독이잖아요. 네. 그것만 했는데 2년을 더 사셨어요. 2년을. 그러니까 어,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제가 일단 유산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예,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윤리교육부에 또 제가 또 예, 큰일 나죠, 당한 저는. 큰일 나요. 예, 어쨌든 이거 제가 얘기한 거니까 괜찮아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희 할아버지 제가 살렸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는 전이사라고 해요. 전이사. 예, 제가 아, 전씨거든요. 예, 제가 혹시 네. 아이스강에서 강씨라고 생각하면 강씨 저희 어머니 손이고 아이스강 음, 전 전씨의 전씨. 예, 어쨌든 음, 그러니까 주식 회사들 이런 제약 회사들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트워크의 제품이 좋으면 그 제품이 실제로 이렇게 대안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이 네.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왜 매출액이 자꾸 줄어드냐 이거죠. 전체로 봤을 때. 예. 근데 음, 대신 회사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 또 정체돼요. 음, 아메이도 1조, 그리고 저기 애터미도 1조 정체돼 있잖아요. 그게 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 합쳐봐도 자꾸 지들끼리 그냥 라인을 옮기고 지들끼리 이 회사 갈아탔다 저를 어쨌든 그 안에 내막을 보면 5조가 10조 되고 20조 되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머물러 있다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음, 좋은 건 맞는데 이제는 변화될 시기다, 혁신할 시기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네트워크라는 일 자체는 좋은 일이 맞다. 맞아요. 네. 하지만 방법적으로 그냥 마냥 좋은 게 좋은 거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과학적인 어떤 기술들과 스킬들이 들어갈 때 네, 제대로 그 네트워크를 해 갈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혁신이 필요하다. 맞아요. 좋은 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일단 첫 번째로 판매를 통해서 내가 소통 능력을 키우거든요. 학교에서 안 네, 가르쳐 줘요. 이거를. 네,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것들을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 간다고 해서 그 졸업장 딴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네, 소통 능력이 좋아야 돼요. 생 네, 모르는 사람하고도 내 편을 만들어야 되고 생 모르는 사람한테도 내가 이끌 수 있는 통제력에 대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좋으면 내가 스타트업을 하든 내가 직원을 고용하든 내가 추구하던 방향대로 사람들이 이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밑바닥의 본질은 소통 능력이에요. 근데 어, 네트워크는 그냥 일반 소비자들 원래는 제품이 좋다 보니까 그냥 약국에서 사 먹는 것보다 또 싸고 저렴하고 저렴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 가격으로 약국에서 판다고 했을 때 더 비싸단 말이죠. 직접 판매라고도 네,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내가 소비를 하는데 대신 소비를 하면서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소비자한테는 없어요. 약국에 한번 가서 비싼 약들을 사 먹거나 병원의 약이라든가 병원에 가면 갈수록 싸지는 병원이 없단 말이죠. 병원에 가면 갈수록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런 뭐야 항생제라든가 이런 걸 처방하고 계속 이 병원의 약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건강도 안 좋아지지만 예, 가격 돈도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들 음, 같은 경우는 보험은 요즘에 다 들게 해서 무조건 보험에 이게 퍼센테이지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디스카운트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음,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갈수록 싸지는 거 없는데 대신 네트워크의 제품이 좋은데 그 제품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조그만 입소문을 내고 판매하면 할수록 제품 값이라도 버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쓰는 걸 10만 원 못 벌더라 3만 원이라도 벌면 7만 원에 먹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이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먹는 어떤 그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서도 저렴하게 음, 건강 챙기고 거기다가 좀 더 욕심을 내면 공짜로 먹고 심지어 돈을 받고 먹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참 이게 재밌는 건데 근데 그거 거기까지 레벨로 가려면 내가 이제는 말 그대로 고객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섬길 줄도 알아야 되고 고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처음에 무조건 택배가 늦게 오더 용서가 안 되는 고객이 있어요. 음, 예. 그럼 내가 전화를 다 해가지고 해야 되고 심지어 내가 택배를 맞아요. 가서 그 명분으로 이 사람한테 이 제품이 왜 좋은 거 다른 제품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고 왜 막 이런 것들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네, 처음에 이제 신입 사원이었을 때는 그죠? 예, 네, 신입 사원이라 표현하면 좀 웃긴데 아마추어였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줘요. 한번 학교 네, 근처에 그 저는 커피숍도 가보거든요.
커피숍 가보면 애들이 다 그냥 지가 혼자서 일을 해요. 혼자서 그냥 배우고. 이스라엘 저기 유대인들은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책 하나 두고 계속 대화를 해요. 굉장히 그 도서관이 시끄럽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도구는 제품 하나를 가지고 사실 이게 좋은지, 이 성분이 어떤지 배우기도 하고 건강 배우기도 하고 배우는 교육적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내가 누구한테 네. 가르치기도 하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 가지고 또 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돼. 이런 네. 비즈니스 세상에 없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잘 되는 걸 원하고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풀로 해요. 근데 그 풀로 하는 게 마음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기술적으로, 능력적으로 수치화도 시켜야 되고 리더십도 가져야 되고 철학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내 정체성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디에 써야 되고 어떤 생각을 매일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을 섬긴다고 하는 게 사람을 이끄는 게 범을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사람은 배신을 하잖아요. 예, 저도 몇 번 배신을 당해봐가지고 아는데 사람은 배신하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내가 키운 제자가 한번 뒤통수를 치는 거를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면 아마 와닿지도 않을 거예요. 직원이 내 뒤통수를 친다거나 내가 파트너십이 내 뒤통수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나의 대학이라고 저는 가정을 해요. 근데 이 음. 대학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을 보면 기득권들을 보면 좀 답답한 면이 많아요. 예. 아직도 회사 돌리고 아직도 제품을 돌리고 아직도 그냥 무조건 이 시스템 안에 있으면 언젠가 성공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돌리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도 요즘에 그렇게 안 할걸요. 예. 어쨌든. 예. 어쨌든 네트워크 네. 좋은 거예요. 좋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게 어, 30%는 내 멘토로부터 내가 코칭을 받는 30% 시간을 쓰고 또 30%는 그게 형제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형제 라인십이 있는 거예요. 약간 라이벌식으로 자극을 받는 거야. 쟤는 왜 나랑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직급 갔을까? 나도 직급 가야지 하면서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30%는 내가 고객을 가르치고 내가 파트너들을 막 이런 거 챙기면서 막 가르쳐주고 코칭하고 못 알아듣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좀 스마트 하는 애들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핸들하고 이게 333 법칙이라고 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과학적이라는 거죠. 근데 음. 요즘에 네트워크에 그런 안에 코치들을 보면 좀 무능한 코치들 대부분 많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야 네트워크만 아는 사람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모른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버도 나오고 구루라든가 요즘에는 이제 그 외부 자료에 그 중요한 자료들이 이제 서서히 한국에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 아직도 이런 것들을 노출돼도 그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걸 해도 이 수많은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대부분. 어쨌든 그런 음. 내용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트워크는 좋은 게 맞다.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오늘 인터뷰에서는 마지막으로 진짜 이거는 질문해도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유산화를 그만두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네트워크가 좋은 일이라고 하시니까. 일단 그것도 이제 오픈할 때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유산화를 그만둔다는 표현이 참 웃기는 게 지금까지도 전 그만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음. 얘기냐면 유산화는 안 하고 있지만 저는 유산화를 하는 그 의미를 좀 깊이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산화를 하든 애터미를 하든 뭐 뉴스킨을 하든 아메이를 하든 뭐 요즘에 독일 PM도 있고 인셀덤도 있고 뭐 르네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뭐 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뭐 네. 시크릿도 있고 시너지도 있고 되게 맞아요. 다양한데 뭐 에이필드도 있고 제가 너무 회사마다 분별 코칭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 잘 들어오거든요. 예. 본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는요, 유산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유산화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 고객을 섬기는 거예요. 음. 저는 그냥 지금 다른 방식으로 고객을 섬길 뿐인데
그냥 유산화라고 하는 도구를 넘어서 이제 섬기는 거죠. 원래는 음, 유산화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섬겼어요. 네. 근데 이제는 유산화라는 도구를 넘어서 섬기다 보니까 유산화 사업자들을 섬길 수 있고 애터미 사업자들을 섬길 수 있고 암의 사업자를 섬길 수 있고 심지어 지금은 보험업계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 보험업계. 보험에서 탑이죠. 예, 25년을 했고 돈을 좀 많이 지금도 벌고 있고 하는데 그런 보험 하시는 분들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 완전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섬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의 그 깔때기가 커진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화를 안 하게 된 이유라고 물어보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 그냥 이거는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유산화 지금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 해요. 왜냐면 물론 고객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사업자로 못 가입해요. 왜? 저는 유산화의 기득권으로부터 말 그대로 물렸어요. 예. 예. 엉덩이에 물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기득권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방출당한 거죠. 그래서 회사로부터 결국에는 나중에 이메일 한 통이 왔는데 지금도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영구 탈퇴된 사람이에요. 예, 유산화 음, 회사로부터 영구 탈퇴를 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한 명이 더 영구 탈퇴를 했어요. 매출을 엄청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영구 탈퇴를 했던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근데 제가 이끌었던 사람 두 명, 저를 포함해서 두 명이 영구 탈퇴됐다는 거는 좀 이상한 일이겠죠. 근데 그거를 뭐 지금 뭐 얘기한다고 해도 뭐 별 의미가 없지만 전 근데 저에 대한 영구 탈퇴는 아직도 제대로 된 그거를 얘기를 안 해줘요. 예. 그리고 아, 심지어 이유를. 그분도 그래요. 그분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컨트롤을 당하고 아무리 회사가 좋은 매출을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영구 탈퇴 당하는 거는 한순간의 일이에요. 왜냐면 기득권 저는 심지어 기득권 제일 꼭대기 1번 사업자하고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영구 탈퇴 되더라도 제가 우선순위 되면 안 돼요. 그 1번 사업자가 영구 탈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선택을 하더라도 기득권을 1번 사업자를 잃는 게 더 나을까요? 저를 잃는 게 더 나을까요? 약간 그런 음, 느낌으로 제가 영구 탈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제 조건이 영구 탈퇴 됐으면 1번 사업자 혹은 저랑 일했던 사람 그 꼭대기 있는 사람 가장 우선순위를 연구 탈때는 근데 회사에서는 눈을 감아줘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유산화를 저는 나쁘게 홍보하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대신 이게 사실이고 그만큼 이런 정보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연구 탈퇴됐네. 근데 연구 탈퇴된 내막을 뭐로 표현을 하자면 약간 그건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뭐 지금 딱히 그 얘기가 저한테 크게 또 의미도 없고 유산화를 음, 안 한다. 근데 사실 연구 탈퇴 되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처음에는 어, 제가 유산화를 하더라도 약간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특히 기득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 안에서만 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뭐 자기 개발 뭐 책도 읽고 하더라도 그게 영어권에서 그 앞서 나간 또 정보들을 가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달라요. 한국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한국에 이제 온 지 지금 8년 넘었네. 지금 9년이에요. 9년째 들어가요, 지금. 예. 근데 한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제가 처음에 20대에 왔잖아요. 20대 네. 중반에 왔는데 그 20대 중반에 온 애가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일들이 생겼지만 일단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감히 뭐라고 하죠? 거기서 멈춰 있으면 누군가로부터 밑에 들어가서 그냥 고스란히 일을 하면 되는데 저는 끊임없이 집착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을 하면 끝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끝을 본다는 게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웬만한 똑똑한 사람 저를 이게 이게 뭐라고 하지 이거를 감싸지 못해요. 네. 약간 그릇이 담지 안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예, 하죠. 예, 담지 담지를 못하는. 못하는 거예요. 예. 음. 아무리 일본 사업자도 보면 지금 돌이켜 보면 일본 사업자가 참 무능했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판단이 돼요. 무능한 사람들은 나중에 왜 그런지를 보면 좀 인품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무능한 사람들의 배경 뒤에는 그 사람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딱 그냥 판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 돈을 어디에 쓸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봐왔어요. 미팅 가서 앞에서는 말을 좋은 얘기를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저를 위해서 단 5분이라도 생각 안 하는 리더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고객을 섬기는 입장에서 그냥 앞에서만 하는 요즘에 그런 책임은 누구나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말과 그 진심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홀로 있을 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고객들을 섬기는 그 좀 이 내용들이 점점 깊어지고 고객들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를 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더 들어오면서 가끔씩 막 분노가 차오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음. 요즘에 제가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179 프로젝트라고 IS강의 나름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보면 유산하죠. 유산해서 잃어버린 7년을 구하자라는 구호를 슬로건 가지고 제 컨텐츠를 계속 만들려고요. 앞으로 또 주하영 음. PD님도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또 제가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은 혼자 또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얘기하는 게 좀 더 네, 에너지도 맞아요. 나고 그렇더라고요.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예. 근데 대표님 어쨌든 유사 나의 선배신데 저는 좀 많이 놀랬어요. 좀 많이 놀랬고 그리고 사실은 더 놀랬던 게 왜냐면 나에게 상처를 줬던 어떤 무리 집단이라고 내가 그거를 딱 이제 사실은 명명해버리면 쳐다보기도 싫고 사실은 완전 등을 돌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첫사랑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를 조금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순수한 20대 사람이 처음 사랑에 빠진 네트워크.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처럼 네트워크를 하면서 고민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제 저희가 다 이제 또 대표님께서 또 물어오시는 정보는 다 영어라서 맞아요.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몇 년 후에나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참 많은데 어쨌든 끊임없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179 프로젝트 정말 화이팅입니다, 대표님. 어,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께 좋은 콘텐츠 제공하면서 저도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 주시면 좋겠고 이제 오늘은 첫 인터뷰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대표님. 네네. 왠지 막 제가 마무리하네요. 네. 다음 인터뷰에서 또 대표님께 여러 가지 좀 곤란할 수 있는 하지만 정말 궁금한 질문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멋진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또 맡기시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되게 인터뷰들을 또 질문을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나름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아, 네. 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유산화 제품은 계속 애용하셔요. 유산한 제품 전 지금도 잘 먹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인터뷰 때 또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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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피스. 네. 네.